반갑습니다. 우영기술 전문학원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부시포 작업이고요. 이제 부시포 작업이란 이제 도배 시공하기 전에 이제 벽면이 좀 거칠거나 했던 부분들을 이제 미장 대신에 도배사가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지를 어쨌든 부시포라는 종이를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 끝에 본드를 발라서 이제 부시포를 이렇게 가로로 발라주는 작업을 부시포 작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시포 작업했을 때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가운데 부분이 떠 있을 거예요. 본드가 발라져 있는 부분 말고 안쪽 부분은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친 부분이나 이제 안에 패였던 부분이나 크랙이 났던 부분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미장 작업을 하지 않아도 벽지가 시공했을 때 아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이제 도배사가 할 수 있는 도배사만의 미장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습하거나 곰팡이가 생긴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입니다. 부시포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소개해 드릴 건데 뭐 보다시피 부시포가 있습니다. 부시포가 있고 이제 부시포 시공 전에 제가 양 끝에 본드를 바른다고 했는데 그 이 벽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이제 미장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티 실내용 쓸 겁니다. 외부용 말고 내부용 쓸 거예요. 그래서 퍼티를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얀 색깔 반죽 대나이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처음 물건을 쓰게 되면 많이 부드럽습니다. 요걸 물을 조금 타서 쓰셔도 되고 바로 쓰셔도 돼요. 이제 시공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퍼티를 얹어주시고 이제 플라스틱 헤라 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벽면에 발라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보시면 나무가 매끄럽게 보여서 좀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안에 크랙이 가 있거나 홈이 패인 아이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워주고 나면 여기가 없어 매끄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좀 시간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 뒀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사포 120번 사포 가지고 이렇게 샌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샌딩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고온 먼지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먼지들을 조금 처리해줄 이제 바인더라는 제품을 가지고 물과 바인더를 이제 섞어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시면 부시포 작업하기 전에 선행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드를 발라서 부시포를 작업해 주시면 부시포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 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 거친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매끈한 벽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석고보드 벽이나 이제 합판 같이 좀 매끈한 벽일 것 같으면은 퍼티 작업 없이 바로 부시포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거나 이제 조금 크랙이 가 있거나 뭐 홈이 있거나 한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퍼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퍼티 작업 할 적에는 바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좀 더 작업을 좀 부드럽거나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조금 넣어 주셔도 됩니다. 물을 많이 넣어 주실 필요 없고 조금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가 물이 좀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녹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작업이. 그래서 한번 반죽을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좀 덜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이렇게 이 작업들을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이제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이어지게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은 필요한 만큼 덜어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반죽 해놓고 이렇게 필요하신 만큼 덜어 쓰시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퍼티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죽도 다 해놓고 다시 오래오래 끝까지 이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떨어진 순간 묻어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끝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시면 퍼티 작업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설명드리면 쓰고 싶은 만큼 덜어내시고요. 자, 이쪽 화면을 보면 이제 작업을 할 적에 이렇게 묻히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두껍고 얇고 반복되겠죠. 근데 이것도 계속 끓다 보면은 충분히 매끄럽게 작업이 가능한데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살이 조금 있어요. 이 정도 각도로 보면은 이제 부지포란다 퍼티가 좀 보이는데 여기 살짝만 묻어도 이런 식으로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도를 조금 주시고 벽에 퍼티가 묻었다는 생각이 들면 점점 각도를 낮춰서 끝까지 쥐어 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범위를 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혀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쓰시는 거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색깔을 보면 여기는 하얗고 진하죠. 요거는 이제 퍼티가 많이 남은 잉여 사산이니까 세워서 묻어 나오니까 또 이어가 주시면 한 번에 여러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만 긋다 보면 이렇게 이제 끝선이 잘 다 안 붙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반대쪽으로 묻혀주시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반대쪽 십자 형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빈틈없이 퍼티 작업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퍼티 작업입니다. 계속 보세요. 이렇게 눕혀줄 거예요. 이렇게 눕혀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날을 세워서 긁어줄 거예요. 묻어 나오죠? 그럼 또 여기 다음 장소에 두시고 날을 세워서 긁어줄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눕혀주면서 또 묻혀주시고 많은 거는 세워서 긁어줄 거예요. 또 좀 더 숙달되면은 동시에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눕혀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선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면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벽에 있는 크랙이나 홈이나 이런 걸 충분히 메꿨다고 인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기로 저는 이제 미장했던 부분들을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티라는 게 두껍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나서 그냥 식사하고 나면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고 나면 이렇게 드라이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다른 작업, 뭐 덧질 재단한다든지 뭐 식사하고 온다든지 하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검었거든요. 굳은 아이들은 이렇게 살짝 하얗게 나올 거예요. 상대적으로 검은 부분은 덜 마른 부분이니까 집중적으로 드라이기를 말려줄 거예요. 다 마르고 나면 점점 하얘지는 게 보이죠? 여기도 보면은 아직 좀 검었거든요. 여기도 집중적으로 말려주면 됩니다. 이 퍼티라는 게 두껍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나서 그냥 식사하고 나면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고 나면 이제 드라이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다른 작업, 뭐 덧질 재단한다든지 뭐 식사하고 온다든지 하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좀 검었거든요. 굳은 아이들은 이렇게 살짝 하얗게 나올 거예요. 상대적으로 검은 부분은 덜 마른 부분이니까 집중적으로 드라이기를 말려주세요. 다 마르고 나면 점점 하얘지는 게 보이죠? 여기도 보면은 아직 좀 검었거든요. 여기도 집중적으로 말려주면 점점 하얘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점점 하얘지죠? 여기 하얗게 될 때까지 드라이기로 말려줄 겁니다. 이제는 많이 다 하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말려줄게요. 기본적으로 퍼티 작업이 끝이 났고요. 생각보다 뭐 조금 거칠어도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샌딩을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크랙이 났거나 홈이 했던 부분을 메꾸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좀 올라온 부분이 거칠거나 한 거는 사포로 깎아줄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꼼꼼하게 하는 당연히 좋지만 그 부분까지 크게 너무 신경 써서 작업속도를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포질을 한번 할 건데 저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한다기보다 이렇게 전국에 정도는 사포질을 합니다. 이게 한쪽으로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장했기 때문에 한쪽 부분이 많이 파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고 제가 이제 중국에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돼서 저는 이렇게 샌딩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만져보면 단차가 이제 없거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너무 하얗고 여기는 뭐 검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하얗고 여기도 비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만져보면 단차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좀 높다 보면 돼요. 얘가 살짝 낮은 위치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많이 깎아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포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퍼티 작업이 끝이 났고요. 생각보다 뭐 조금 거칠어도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샌딩을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크랙이 났거나 홈입했던 부분을 메꾸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좀 올라온 부분이 거칠거나 한 거는 사포로 깎아줄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꼼꼼하게 하는 거 당연히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 크게 너무 신경 써서 작업 속도를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포질을 한번 할 건데 저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한다기보다 이렇게 둥글게 사포질을 합니다. 이게 한쪽으로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장을 했기 때문에 한쪽 부분이 많이 파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고, 제가 이제 둥글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돼서 저는 이렇게 샌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져보면 단차가 이제 없거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너무 하얗고 여기는 뭐 검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하얗고 여기 좀 비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만져보면 단차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좀 높다 보면 돼요. 살짝 얘가 살짝 낮은 위치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많이 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포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에 맞게 자른 부지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탱탱하게 해서 본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내려서 이제 대각선을 흘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올라간 게 보이시죠? 올라간 게 주름이니까 주름 진대까지 부지포를 떼고 다시 잡아주시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다시 쓸고 가운데 쓴 다음에 이제 이쪽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밀고 가면 제일 주름진 게 보이죠? 주름진 데까지 다시 떼시고 잡아주시면 매끈하게 부지포 작업이 돼요. 주름이 없이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두 장을 겹쳐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 바를 건데, 어쨌든 이 아이도 여기가 떠 있는 상황이 되죠. 위에 종이가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도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접착이 안 되는 게 돼버리면 이제 헐렁헐렁 하니까 중첩되게, 그러니까 바로 붙여버리게 되면 둘 다 떠 있으니까 이제 잡아주는 아이가 없으니까 풀보다 10cm 더 밑으로 더 중첩되게 본드질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요래 이쪽도 본드를 더 발라주세요. 발라주시고 한 장 더 꺼내시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위쪽에 펴 발라주시고 가운데 쓸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당기면 이제 매끈하게 작업이 됩니다. 가운데 당기고 대각선으로 당기면 여기 주름져 있죠? 주름져 있는 데를 들고 다시 눌러주시면 요만큼은 본드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안에 종이가 벌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실제로는 떠 있고, 그래서 크랙이 난 거는 한 것도 건너가기 때문에 벽지 시공했을 때 이제 뭐 눌러지거나 크랙이 보이거나 이렇게 그런 작업들이 안 생겨요. 벽면이 없으면 그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작업을 부지포 작업이라고 하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벽지하고 벽지를 시공했을 때 부지포는 가로로 시공했고요. 벽지는 세로로 시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지와 벽지 사이에 작업을 좀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는 싱 작업을 하고 나면 모든 부지포 시공이 끝이 납니다. 지금은 우용지가 없는 관계로 제가 잘라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공하고자 하는 벽지의 크기가 뭐 요 정도 된다. 뭐 장포갑지는 93cm고 소포갑지는 53cm, 싱크지 106cm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합판 크기가 작은 관계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시공하고자 하는 벽지의 두께가, 폭의 넓이가 지금 이만하다. 그러면 다음 장도 분명히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중심이 되는 부분에 세로로 한 장을 더 운용지를 가지고 한 장 더 발라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부지포 시공해도 벽지가 제대로 안 붙으면 붙였다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물을 먹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로로 한 장 더 발라주면서 이렇게 탱탱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좀 보완을 해줍니다. 싱 작업을 하게 되면 벽지 작업할 때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제 이연매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부지포 작업하고 나면 저는 항상 싱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똑같이 이제 풀을 발라가지고 시공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풀을 발라서 시공하고자 하는 폭 중심에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 다음에 도배 작업을 하면 이제 도배가 끝이 납니다. 이 작업을 부시포 작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좀 전에는 저희가 그냥 모형 가지고 부시포 시공한 순서를 한번 훑어봤고요. 지금은 이제 면이 고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부시포 작업을 하는 세트장입니다. 뭐 이제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잠깐 다른 점은 자격증 시험 치는 부분은 이제 사이즈에 맞게 부시포가 잘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시공할 거는 이제 롤러 감겨 있는 부시포를 그대로 사용할까 합니다. 이제 방식은 같습니다. 시공하고자 하는 위치에 크기에 맞게 풀 작업을 해줄 거예요. 현장에서는 본드를 쓰는데 여기는 이제 연습용 세트장이라서 이제 도배 풀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본드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생풀을 쓸 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까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냥 바르지 말고 점점 눌러서 범위를 넓혀줄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덩어리가 많이 친 게 보이시죠? 요거는 세워서 긁어줄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높여서 한 번에 많은 양이 오갈 수 있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옆면도 마찬가지 긁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콘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커팅을 하게 되면 뜰 거거든요. 여기가 떠 있으니까. 그래서 콘센트 주변은 본드를 발라줄 겁니다. 뭐 학원이니까 도배풀을 발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라줄 겁니다. 너무 많이 입고 칠한 것은 이렇게 날을 세워서 긁어주시면 이렇게 본드가 묻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작업 동선이 길어지니까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높여주시고, 기본적으로 부시포 칠 만큼의 풀이 이런 식으로 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면 2m든 3m든 넓은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시포 롤을 구김 없게 잘 뭉쳐줄게. 뭉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붙여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살짝 당겨보면 부시포가 이제 붙어 있어요. 한 손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당겼을 때 수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오죠. 안 맞으니까 제가 위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주름진 거 똑같아요. 아까처럼 주름진 까지 빼고 다시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맞출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손을 가지고 손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손을 놓으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앞으로 힘을 주고 있고, 얘로 쓸어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넓은 면도 지금 한 번에 가시죠. 혼자서. 혼자 작업도 가능하고. 당기고 나면 여기는 이제 풀이 있을 거니까 꾹꾹 눌러주시면 부시포가 안 떨어지고, 칼을 꺼내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넓은 부분도 혼자 작업을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주름이 질 수가 있으면 똑같아요. 가운데 쓸고 대각으로 당겨주시고, 주름진 거는 당겨서 펼쳐주시고, 여기도 쓸어서 주름진 거를 당겨서 잡아주고, 잡아주시고 끝선 처리한 다음에 칼로 커팅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벽면에 풀을 발라 놓을게요. 이렇게 쭉 싸주시고 10cm 겹치게 풀 발라라고 했습니다. 10cm 겹치게 해주시고 여기서 쭉 발라주시고 쭉 짜줄게요. 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처럼 동일하게 부시포를 잘 감아줄게요. 최대한 탱탱하게 이런 식으로 잘 감아주시고 똑같이 열에 탁 붙여줄 겁니다. 한번 굴려보면 되죠. 지금 각도가 이제 기우니까 이제 각도 조절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주름진들을 뗐다가 펼쳐져서 맞는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 지금 안 맞죠? 안 맞으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점 두 방이에요. 점이 맞으면 쭉 갈 때도 진행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손을 꺼내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밀어줄 겁니다. 그래. 밀어주시면 끝에는 딱 쳐주시고 꺼낸 칼 가지고 부시포 잘라주시면 돼요. 똑같이 가운데 쓸어주시고 사선 줄줄인데 그래서 마무리. 여기도 문제없으면 넘어가고요. 사선 빼고 마무리. 그러면은 부시포가 주름 없이 잘 작업이 됐어요. 탱탱하게 작업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끝선 눌러주시고 커팅 해줄 겁니다. 오늘 조금 마지막에 연습하다 보니까 실습하다 보니까 좀 풀을 좀 과하게 썼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부자재도 많이 쓰면 그만큼 돈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적절한 만큼 발라서 이제 본드 작업해 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할 수 있는 벽지 크기, 뭐 소폭이면은 이제 53, 장폭이 93, 싱크질 106인데 합지들은 합지를 겹쳐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제 싱 작업 같은 건 별도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실크 같은 경우는 벽지와 벽지를 이제 붙여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 이음매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실크 시공할 적에는 벽지가 진행되는 106cm 이 지점이 중심이 오게 해서 아까 영상 보듯이 싱 가지고 작업해 놓으시면 이제 도배 작업할 때 작업 많이 수월합니다. 여기까지가 부시포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